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12주차 3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12주 3차 시에는요, 바로 ICMP라고 하는 거를 할 겁니다. 예,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ICMP는 이제 이 메시지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정보를 주는 그런 어떤 정보 제공이죠, 그죠? 그런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에러 레포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러 레포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가 IP를 하면서 에러가 많이 발생한 적이 있었죠,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뭐 IP를 안 알고 있어도 라우터의 그 뭐죠 메모리가 부족해서 라우터에 이제 뭐죠 그 라우터에 이제 그 경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패켓을 디스카드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거 분명히 에러죠, 그죠? 예,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소스, 그러니까 샌더한테 예, 보내줘야 됩니다. 야, 니거 지금 없어졌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레포트를 누가 하느냐? IP가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나는 게 또 있죠. 뭐 TTL 같은 경우에 제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또 마찬가지로 또 디스카드 하게 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IP는 에러 레포팅 기능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프래그먼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Do not fragment 비트가 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래그먼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죠? 더 이상 포워딩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에러가 발생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예, 소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하지만 IP는 에러 레포팅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스 라우터 옵션에서 스트릭트 소스 라우터 옵션, 아주 엄격한 스트릭트 소스 라우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예, 저기 네트워크 관리자가 처음에 세팅해 놓은 IP 주소하고 맞지 않으면 매칭이 안 되면은 예,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진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예, 소스한테 알려줘야겠죠. 이때 에러 레포팅을 해야 되는데 IP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느냐? 바로 ICMP라고 하는 얘가 에러 레포팅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CMP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토콜의 하나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정보를 또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정보 제공은 나중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피드를 좀 올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쭉 했었죠, 그죠? 예, 쭉 했으니까 넘어가기도 하고요. ICMP 메시지는 ICMP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싣고 가는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 뭐 다른 거랑 비슷하죠, 그죠? 예. IP도 마찬가지고 뭐 프레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이런 식이었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토탈 통틀어서 이거를 ICMP 메시지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ICMP 메시지는 누가 싣고 가냐면 바로 누가 싣고 갑니까? 바로 IP가 싣고 갑니다. 데이터그램 헤더가 있고 데이터그램의 데이터 에어리아에 이 ICMP 메시지가 폭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뭐 에러 레포팅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 기능도 있습니다만 이거를 IP가 싣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이 ICM 데이터그램의 헤더에 보면 예,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가 도착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어느 부분으로 예, 어느 소프트웨어로 전달할 것인가, 뭐 TCP로 전달할 거야, UDP로 전달할 거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이 중에 또 하나가 뭐예요? ICMP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ICMP 데이터를 싣고 가니 ICMP 메시지를 싣고 가기 때문에 해당되는 예, 도착하게 되면 이 전체 이 ICMP 메시지를 어디다 전달해 줘야 돼요? ICMP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에다가 전달을 해야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그 C++를 배우는데 함수를 혹시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함수로 전달해야겠죠. ICMP 관련된 함수에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ICMP 그러면 헤더는 어떻게 생겼느냐? 헤더는 예, 지금
한 줄, 그러니까 4바이트짜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ICMP 메시지 헤더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타입입니다. 타입. 타입은 메시지를 분류하는 거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메시지 분류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가 코드입니다. 여기 8비트라고 되어 있죠? 예, 코드입니다. 이거는 메시지의 부가적인 정보, 부가정보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정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부가정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코드는 쓰는 경우가 있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 바로 책섬입니다. 이 책섬은 요거가 이제 ICMP 헤더예요. 요게 ICMP 헤더인데 요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ICMP 데이터겠죠. 그죠? 그래서 요 데이터 요 전체를 ICMP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ICMP 메시지라고 하는데 이 전체를 다 어떻게 합니까? 책섬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16비트로 이렇게 책섬 파트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는 애는 요 정도에서 끝나는데 에러 레포팅인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에러 메시지는 IP의 헤더 플러스 데이터그램의 처음 64비트를 언제나 포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ICMP 메시지입니다. ICMP 메시지인데 처음에 이 에러가 발생했었을 때 여기 이제 ICMP 메시지의 타입 그죠? 여기에 이제 뭐 타입도 있고 그 다음에 코드도 있고 뭐 책섬도 있고 뭐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4바이트짜리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ICMP 메시지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에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에러가 났다는 게 뭐냐면 IP가 뭔가 데이터그램을 싣고 가다가 뭐 라우터가 디스카드 한다든가 이럴 때 발생하잖아요. 이 오리지널 이 데이터그램의 헤더, 싣고 가는 데이터그램의 헤더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그램을 이제 이그샘플 든다면 여기 데이터그램의 헤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데이터그램이 싣고 가는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라우터에서 이제 에러가 발생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버린다고 했잖아요. 자, 에러 레포팅을 누가 한다고요? ICMP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ICMP 메시지를 만들겠죠. 만들면서 ICMP 헤더도 이렇게 만들고 이 헤더가 지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데이터를 싣고 가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뭐라고요? 무조건 첫 번째가 이 데이터그램, 지금 현재 싣고 갔던 데이터그램의 헤더가 여기에 일단 와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데이터그램의 데이터그램이 싣고 가는 데이터의 처음 64비트, 처음 64비트가 이제 여기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죠? 이거는 8바이트죠, 그죠? 64비트니까 8바이트인데 그럼 여기에 주로 뭐가 있느냐? 여기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IP가 싣고 가는 데이터는 IP의 헤더 플러스 데이터에는 주로 TCP 아니면 UDP의 헤더가 들어옵니다. TCP 헤더 아니면 UDP의 헤더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TCP 헤더나 UDP 헤더의 8바이트 정도를 여기다가 정보를 담아서 그리고 싣고 간다는 얘기죠. 바로 여기가 이제 데이터 파트니까요. 요 말은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ICMP의 그 타입이 먼저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 타입은 지금 여기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echo reply, 뭐 source quench, destination unreachable 등등등이 여러 가지 메시지 분류가 쭉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echo reply하고 echo request, 뭐 redirect, 그 다음에 라우터 솔리시테이션, 라우터 어드버타이즈먼트 이런 것들은 다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destination unreachable 이거는 에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source quench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라우터가 너무나 경로 배정을 해달라고 하는 그 데이터그램이 너무 많아서 일부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처리가 안 된 거는 이 저장 메모리가 꽉 찼을 때 다음번에 들어오는 그
그 데이터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버리겠죠. 이럴 때 나가는 에러 메시지가 소스 퀀치입니다. 예,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에러에 해당되는데 이거는 이제 에러 레포팅이에요. 에러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Time exceeded for datagram. 이게 뭐예요? TTL이 이제 제로가 되는 순간 이제 시간이 이제 초과된 거죠. exceeded 하는 거예요. 그죠? 초과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이제 살 시간이 없어. 이러면서 또 라우터가 디스카드 하죠. 이때 보내는 메시지. 그죠? 그 다음에 파라메타 프로블렘 온 데이터그램. 이게 뭐예요? 바로 do not fragment bit을 일단 세팅을 했는데 do not fragment bit을 세팅했지만 프래그먼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잖아요. 프래그먼트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얘가 얘기하는 게 파라메타에 문제가 있다. 파라메타를 네가 세팅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레포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류입니다. 그다음에 타임 스탬프 리퀘스트 리플라이는 시간을 물어보고 리플라이하는 거니까 이건 정보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에러 레포팅이 아니고요. 여기에 두 개는 쓰지 않는다고 써 있죠. 그다음에 어드레스 마스크와 이런 리퀘스트 리플라이 할 수 있는데 어드레스 마스크를 여러분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정보를 제공하는 게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하는 게 여기 세 개가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정보 제공하는 게 여기도 리다이렉트도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는 에러 레포팅이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 타입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요. 여기 뒤에 가면 코드가 나오는데 한 번 더 미리 가볼게요. 코드는 바로 에러 레포팅을 할 때 주로 많이 여기에 쓰는 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레포팅을 할 때 너 에러 레포팅이 됐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소스 퀀치 같은 경우 그죠? 소스 퀀치 같은 경우에 뭐 소스 퀀치는 뭐 코드를 안 쓸 수 있죠. 그냥 그 자체가 바로 원인이니까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야 네트워크를 내가 못 가는데 지금 이게 네트워크가 언리치어블이야. 내가 이거 가지고 도저히 네가 원하는 네트워크 아이디 쪽은 찾아갈 수가 없어 하는 부연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할 경우에는 코드를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또 나중에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요. 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핑 서비스. 여기 핑이라고 되어 있죠? 핑 서비스. 핑 서비스는요. 데스티네이션 리처블 하냐 안 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여러분한테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커맨드를 해볼까요? cmd라고 하면 나오나? 자, 명령 프론트가 나오죠. 그죠? 여기서 내가 우리 학교에 있는 웹 서버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됐는지 안 됐는지를 핑한 다음에 www.deu.ac.kr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냈는데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예, 요청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 저쪽에서 핑을 그 웹서버에서 핑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웹서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죠? 웹서버에 핑을 서비스하는 소프트웨어가 동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아놨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그쵸? 예, 요청 시간이 만료됐다고 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내 네트워크가 지금 여기 좀 안 보이네요. 예, 이건 공유기를 제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 IP 주소가 지금 현재 안 보입니다만은 여하튼 또 뭐 이렇게 해서 핑이란 걸 주로 많이 씁니다. 뭘 할까요? .mit.edu 하면은 예, MIT도 막아놨겠죠,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예, 안 막아놓은 데가 없나요? .cnn.com 하면 예, 이것도 다 웬만하면 다 막아놓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유기에 2데이 컴퓨터 씁니다.
그래서 IP config 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192.168.0.7이고요. 옆에 있는 컴퓨터가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게이트웨이 192.168.0.1로 한번 보내볼게요. 그러면 핑 한 다음에 192.168.0.1 이건 지금 사설 IP입니다. 그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응답이 오죠. 그죠? 예,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 내 컴퓨터하고 게이트웨이인 190.168.0.2라고 서로 연결이 잘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핑 서비스를 하는 거는요. 그림과 마찬가지 어떤 게 있냐면 여기가 A라는 컴퓨터가 있고 여기 B라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핑 한 다음에 여기서 핑 한 다음에 B의 IP 주소를 땅 치게 되면요. 뭐 모를 경우에 도메인 네임이 있으면 도메인 네임 아까처럼 치고요. IP 주소를 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핑 처음에 나가는 게 핑 관련돼서 구분 동작이 에코 리퀘스트입니다. 리퀘스트. 에코가 뭐예요? 메아리잖아요. 갔다가 그럼 여기에 B 컴퓨터에 또 핑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거기서 받아서 다시 이쪽으로 받은 만큼 또 에코 리플라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 리퀘스트와 에코 리플라이가 구분 동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A에 아까처럼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 화면에 똑똑똑똑똑 찍히는 거죠. 그죠? 예, 얼마만큼의 반응이 왔다. 그래서 갔다 오는 게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할 때는 ICMP로 돼야 되는데 ICMP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IP 데이터그램 헤더라고 하죠.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프레임이 싣고 가죠. 프레임 헤더가 있고 여기 프레임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ICMP 메시지는 여기 IP가 싣고 가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뭐라고 되냐면 타입 쪽에 여기 타입 쪽에 얼마예요? 8번이 해야 되고요. 그죠? 코드는 여기 아무 말도 없죠. 코드는 제로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코드는 제로니까 이거는 코드는 사용하지 않고 이 부분은 그냥 제로로 놓는다는 얘기겠죠. 책섬하고 그죠? 예, 그다음에 타입의 8번이 리퀘스트고요. 제로가 리플라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A에서 B로 핑을 하게 되면 여기가 처음에 에코 리퀘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 대답을 에코 리플라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맞죠? 그래서 리퀘스트는 8번이고 타입이 에코 리플라이는 제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요. 여기는 아이덴티파이어는 같은 곳에서 이제 보냈기 때문에 이게 그룹 넘버라고 해서 똑같죠. 그죠? 예, 그룹 넘버고 그다음에 시퀀스 넘버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이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ICMP 에코 리퀘스트를 하나만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보냅니다. 연속적으로. 이럴 때 이제 각각 시퀀스 넘버를 붙여서 보내게 됩니다. 시퀀스 넘버를 붙여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룹 아이디 갖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1번은 아닌데 뭐 128, 그다음 보내는 거는 129, 그다음 보내는 건 130 이런 식으로 1년의 번호를 붙여 갖고 보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싣고 가는 데이터를 임의적으로 제너레이션해서 보내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책섬을 해가지고 보내고 그러면 받는 쪽에서 이걸 쭉 보고 난 다음에 시퀀스 넘버 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해서 책섬이 제대로 왔으면 그 다음에 요거를 에코 리플라이로 다시 이제 보내는 이런 방식으로 취하는 겁니다. 자, 그러게 이제 에코 리퀘스트 리플라이 포맷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타임 넘버가 3입니다. 이게 unreachable destination의 이 종류네요. 그러면 타임 넘버 3인 거를 우리가 한번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타입이잖아요. 3가 destination unreachable입니다. 그죠? 타임 넘버 3가 그죠? destination unreachable이고요. 타입이 그죠? 그 다음에 코드 넘버가 0에서부터 10입니다.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없는데 그 이유가 이 중에 하나예요. 라는 뜻이겠죠. 그쵸? 0에서부터 12번.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잘 안 쓰는데 네트워크 언리치어블은 이게
이게 그 라우터의 문제이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좀 나오는 거죠. 호스트 언리처블하고 요게 쌍벽어 이런 게 바로 요겁니다. 데스티네이션 네트워크 언노운, 데스티네이션 호스트 언노운. 요 두 개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요걸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토콜 언리처블 같은 경우에는 내가 TCP를 보냈는데 TCP가 거기에 없어요. 포트 언리처블은 나중에 TCP나 UDP 할 때 알려두겠습니다만 포트 번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포트 번호가 오픈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에서 do not fragment bit이 세팅되었는데 프래그먼테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source route fail 이거 아시겠죠? source route fail은 스트리트 소스 엄격한 소스 라우트를 해서 IP를 매칭을 해봤는데 매칭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소스 호스트 아이솔레이트드는 보낸 애가 네트워크가 아예 끊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저거에 의해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가 쓰는 거고요. 요거는 TOS 아시죠? 로우 딜레이, 하이 스루풋 이런 걸로 해가지고 호스트가 언리처블 이런 걸로 내가 라우팅 했는데 네트워크 언리처블이고 호스트 언리처블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로 많이 쓰는 거는 요걸 쓰고요. 호스트 언리처블 같은 경우는 뭐 호스트가 꺼져 있다든가 그죠? 뭐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프로토콜은 일반적으로 다 TCP 프로토콜이 다 심어져 있으니까 그건 없고요. 포트 언리처블이 있을 수 있겠죠. 포트를 일부러 아까 관리자가 열어놓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있을 수 있고요. 소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요 5개가 주로 이제 많이 있는 그런 LR의 종류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써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언리처블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유가 부연 설명돼 있고 책섬이 있습니다. 책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할게요. 자, 내가 이렇게 IP 데이터그램이 있었습니다. 데이터그램이 있었죠, 그죠? 그래갖고 여기에 뭐 버전 있고 뭐 하고 맨 마지막에 데스티네이션 IP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 데이터를 뭐라고 할까요? IP가 싣고 가는 데이터 ID라고 할게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라우터에 왔습니다. 이렇게 라우터에 왔어요. 얘가 경로 배정해달라고 온 거죠. 보니까 이게 이제 에라예요. 언리처블이에요. 이 IP 주소로 가려다 보니까 라우팅 테이블에 없던지 뭐 그렇게 된 게있죠, 그죠?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없으니까 에러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발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더 이상 라우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라우팅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네트워크의 라우팅 테이블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do not fragment bit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메모리가 꽉 찼다든가 등등등 해서 아무튼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 데이터그램입니다. 그러면 얘가 에러 레포팅을 해야 되겠죠. 라우터가. 이럴 때 등장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ICMP로 이제 한다 이건 얘기입니다. ICMP로 간다. 그러면은 ICMP 메시지를 만들겠죠. 그죠? ICMP 헤더에다가 뭡니까? 타입 3 쓰고 그다음에 코드 넘버 EU 쓰고 책섬 쓰고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번에는 반드시 여긴 제로가 된다고 했죠. 제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부분은 어디로 채운다고요? 바로 여기 이제 오리지널이 소스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있겠죠, 그죠? 오리지널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헤더를 오리지널 IP 헤더라고 해서 OIH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OIH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데이터그램의 헤더라는 얘기겠죠. 그게 바로 요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first 64비트 데이터그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뭐예요? 여기 데이터에서의 64비트입니다. 요 부분, 처음 64비트. 요 부분이 여기에 쫙 와야 된다는 얘기죠. 요 부분으로. 그죠? 맞습니까? 이게 64비트예요. 64비트. 그러니까 8바이트죠. 그죠? 8바이트.
8바이트입니다. 그럼 여기에 주로 뭐가 들어오느냐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TCP나 UDP의 헤더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이걸 만들고 이게 ICMP 메시지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소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IP 아까 이 ICMP는 누가 싣고 간다고 그랬어요? ICMP 예 헤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ICMP 이제 헤더가 이제 데이터그램 싣고 가잖아요. 그럼 여기 데이터그램의 소스는 누가 되겠습니까? 라우터의 IP 주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누구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소스가 되겠죠. 이 소스가 바로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쪽 소스의 IP 주소, 그죠? IP 주소한테 이렇게 해서 이제 날아가죠. 그러면 라우팅에 의해서 이게 데스티네이션 정보니까 이 소스의 IP로 도착해서 소스의 그 센더죠, 그죠? 센더의 컴퓨터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여기 프로토콜의 IP 헤더에 데이터그램 헤더에 프로토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ICMP로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라고 분명히 썼을 겁니다. 그러면은 요 메시지는 즉 ICMP 메시지겠죠? 요 메시지는 여기에 ICMP 소프트웨어로 전달되고 그러면 ICMP 소프트웨어가 내게 여기 헤더를 ICMP 메시지를 딱 보니까 이게 에러가 났구나. 코드는 뭐고, 그죠? 여기에 이제 필요한 정보인 내가 이거 이렇게 보냈었지. 이 데이터그램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때 당시에 TCP나 UDP의 헤더 정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이거를 이제 처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굉장히 좀 시간이 좀 많이 없는데요. 요 뒷부분에 좀 가서는 좀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